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모두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우리는 모두 같이 강세미 한 바퀴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봄이 오는 듯 마는 듯 그렇게 두 계절을 돌아 아직도 우리는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 저 지리한 코로나와 함께 6월이란 새로운 계절을 마주합니다. 날씨도 마스크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덥고 짜증나게 하는 그 틈 사이로도 시원한 산들 바람은 불어옵니다. 조금은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산들 바람을 평화로이 마주할 수 있는 건 우리 아픈 기억 속의 6월 25일, 그 역사 속 작은 거인들, 그분들의 숨은 노력과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감세미에서 온 편지 노래 따라 인생 따라 내 인생 부르의 명곡 6.25의 희생 대신 많은 숨은 위인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내며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 참전 용사의 이야기로 그 네 번째 여행 시작합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겨들에 부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 몰아줘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다 서로 거스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지른 들판에
양희은의 상록수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감세미에서 조금은 특별한 푸르른 솔잎 같은 삶을 살아내신 한 분의 인생과 만나보려 합니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93세에서 95세가 되신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상실리 박곡이란 지명을 가진 동네, 아랫동네 어귀에서 보면 마을이 숨겨져 보이지 않는 동네, 깊은 산속 골짜기로 둘러싸인 동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준석 씨,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역사의 터널 속 그 한가운데를 지나오신 그분의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기록이 아닌 이야기로 들었던 것들을 전하다 보니 숫자적인 역사의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해맑은 장난기를 감추지 못하던 평범한 산골 소년. 당시 시대적 분위기는 정신대에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른 혼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 소년 준석 씨도 그 당시 상황에 떠밀려 17살 나이에 12살 아가씨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이른 혼례를 올리는데요.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올린 혼례였지만 키가 크고 잘생긴 준석 씨와 자그마하고 예쁜 태연 씨와의 운명 같은 혼례가 이뤄지고 청년 준석 씨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린 신랑 신부의 혼례 장면이 왠지 연상되는 듯한 노래 이선희의 여우비 들려드리고 준석 씨 이야기 계속합니다. 사랑을 아직 난 몰라서 더는 가까이 못 가요. 근데 왜 자꾸만 못난 내 심장은 두근거리나요. 난 당신이 자꾸만 밟혀서 그냥 갈 수도 없네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사랑에 내 맘이 너무 아파요. 하루가 가고 밤이 오면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마음이 사랑을 따르니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사랑에 내 맘이 너무 아파요. 두비루비루라빠 두비루비루라빠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 얼마 전 더킹이란 드라마가 종방되었는데요. 여러 평행 세계가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였었죠. 만약 우리의 역사가 어느 시점에서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그 다른 세계는 어떤 이야기로 흘러갔을까요? 준석 씨의 혼례 그 이후, 가장이 무엇인지도 채 알기 전 그 시점, 일본에 의해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어른들 얘기로 징용에 사람들이 동원되는데요. 당시 5남매의 가장이셨던 준석 씨 아버지 앞으로 강제 징집령이 떨어진 거죠. 당시 딸 하나에 4명의 아들을 두셨던 준석 씨 어머님, 사랑하는 남편을 잃을까봐 남편 대신 당시 키도 크고 덩치가 좋았던 준석 씨를 징용에 보내게 되는데요. 어차피 준석 씨 아래로 셋이나 되는 남동생들이 있으니 차라리 아들을 대신 보내기로 하셨다 하네요. 옛날엔 흔하게 그렇게 누구를 대신해서 가곤 했나 봅니다. 혹 누군가는 가족을 위한 생계를 대신 돈에 팔려서도 또 다른 소중한 가족을 대신해서도 가게 되곤 했겠지요.
어차피 일본 입장에선 그것이 누구이든 그들이 원하는 일을 대신하면 되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준석 씨 바로 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반병신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 상상하기조차도 힘든 직룡에서 저의 아버지는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의 손가락은 잘린 건 아니었지만 가운데 손가락이 굽은 채로 굽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손가락보다 더 아픈 직룡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는 이번에는 군대에 가게 되는데요. 마침 6.25가 터졌고 아버지는 이번엔 그 무서운 전쟁의 한가운데서 젊은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 험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아버지는 그때부터 6월이 되면 그 마음 견디지 못함을 술의 힘을 빌려 견뎌야 했는데요. 전쟁이 남긴 상처보다 더 기가 막히는 건 가족 외에 그 누구도 아버지의 6.25 참전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워낙 산골이라 윗마실에 한 분, 아랫마실 한 분, 딱 두 분이 참전한 경험을 한 군인이다 보니 마을에 참전 용사가 많지 않았던 터인데다 맨정신도 아니고 늘 술에 취해 떠들어대는 전투 경험담을 사람들은 한낱 술주정뱅이의 헛소리로만 치부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군번줄을 분실한 아버지께서 참전 용사였다는 걸 밝힐 수도 없었고 그걸 찾을 방법을 강구할 정도로 서류나 제도에 밟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대구라는 도시로의 삶을 택하시고 도시에서의 그의 삶이 계속됩니다. 아버지의 그 세월은 그렇게 6월이 되면 술 한 잔에 힘입어 대한독립 만세를 온 동네가 떠나가게 불러야만 견뎌낼 그 6월이 되면 김일성 만세를 외치다, 박정희 만세를 외치다, 또 이승만 만세를 외치다, 전두환 만세를 외치다 언제나 경찰서에 잡혀가 두 팔을 묶인 채로 계시곤 했는데요. 6남매의 막내였던 저는 왜 그런지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았고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아 아버지의 기록을 꼭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데요. 어린 제겐 너무 막막한 일이었고 언젠가 어른이 되면 해야지 미루던 일이 제 청춘이 구미 당기는 일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흘러가 버리고 40이 넘어서야 아버지의 기록을 찾게 됩니다. 미군에서 근무하셨다는 아버지의 주장대로라면 미군 부대를 가야만 하고 또 가더라도 군번이 없으니 찾을 길이 막막해 그냥 포기하고 싶던 어느 날 조금 이상한 꿈을 꾸는데요. 아버지께서 75세 정도 되시던 그 무렵 아버지 통장으로 나라에서 이상한 투자 코드의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꿈을 깬 저는 이게 뭔가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 전에 정말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다급함으로 여기저기를 수소문하며 다녀보는데요. 어디를 가도 돌아오는 대답이 다 군번을 알아야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뜻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쌍책면 사무소 직원 한 분 중 그분 이름도 모르는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정말 참전하신 게 거짓이 아니라면 주민번호로 찾아드릴 방법을 자기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훈청에서도 불가능하다 했던 일을 그렇게 뜻하지 않게 뜻하지 못한 곳에서 아버지의 군번을 찾게 되었고 아버지께선 긴 세월 쓰고 계셨던 술주정뱅이 거짓 참전용사의 오명을 쓰시고 참전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찾을 수 있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속 부대가 제1보병 그런 거던데 당시 인천 상륙작전 미군 부대 미군의 총알 보호 바지로 덩치가 크고 신체 조건이 좋은 한국인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먼저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 미군 부대 미군의 총알 보호 바지로 덩치가 크고 신체 조건이 좋은 한국인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먼저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의 한 장면, 우리나라 육군들이 군모를 쓰고 행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바로 그 부대 소속이셨다 합니다.
아무도 울지 않는 그 장면에서 술 한잔 드시고 메가더 장군이 어쩌고 저쩌고 백마고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던 아버지의 청년 시절 기억 속의 동영상을 보는 것 같아 헉 하고 숨을 막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나라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일들, 보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중엔 저의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대신해 징용을 당하거나 순환을 당하고도 무기록자로 보상을 못 받은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을 터이고, 그것이 몇 푼의 돈으로 보상될 일도 아닌데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 그것들을 활용해야 했을까요? 다시 저의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미 모르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보상은 보상이 안 되는 채로 그 지나간 시절에 대한 보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년 정도 참전 유공자로서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보상을 받으시다 우리 나이로 84세에 어느 3.1절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어찌 그 세월이 그 인생이 몇 푼의 돈으로 보상이 될까요? 보상과 상관없이 참전 군인의 진실이 밝혀진 사실만으로 기뻐하셨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유공자 증서를 받아드시고 흐뭇해하시던 엄마 얼굴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 소소한 종이 한 장에도 흐뭇해하시던 아버지는 당연히 참전 유공자로 국립묘지에 묻히실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엔 또 뜻밖의 드러난 사실이 아버지의 국립묘지행을 막고 말았는데요. 술 주정뱅이로 오래 봤던 시절 그 당시 동네에 힘있던 분의 실수로 산불이 났는데 그분이 아버지의 방화로 서류를 꾸미다 보니 군 서류에 전과가 남아 결국 아버지는 국립묘지에 모셔지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대신 징령을 다녀와 본인 이름이 아니니 징용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으셨고 징용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전쟁터에서 온전한 청춘을 다 쏟아붓고도 평생을 술주정의 취급을 받으셨던 역사의 희생양이었던 이분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단 우리 아버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 봅니다. 오늘 6월의 어느 날에 서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감히 우리의 말 몇 마디로 갚아드리지 못합니다. 6월의 어느 날 역사 속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 되새기고 돌아보는 그런 하루, 이 땅의 많은 우리 아버지, 그분들과 우리 모두의 6.25, 그 아픈 역사 속 상처를 되새기며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있게 해준 수많은 분들의 희생에 한 번 더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만약 생전에 아버지와 인터뷰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생생한 사연들과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어릴 적 기억 속 이야기로 서투르게 전하는 이 이야기들을 어떤 정치적 국회도 또 다른 평가의 잣대로 오해하진 말아주시기 바라며 한 번 더 6.25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를 돌아보고 기억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 감세미의 주민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기쁜 음악 기타 교실이 있었는데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대구시와 구청 도서관과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강사로 참여해 주신 우리 지역의 싱어송라이터이신 조진영 씨께서 특별한 노래 한 곡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역사 속 작은 거인들께 이 노래 바치면서 오늘 감세미 노래 따라 인생 따라 마무리합니다. 조진영 씨 아름다운 것들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 이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
작은 새